남에게 깔보이지 않으려면 이것만 지켜라.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긴다. 예의를 지켜 말해도 가볍게 여겨지고, 한 번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웃어 넘긴 말은 곧 기준이 되고, 참아준 태도는 만만함으로 바뀐다. 착하게 대할수록 존중은 줄어든다.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어른답다고 말한다. 솔직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보았다. 사람은 말투나 성격 때문에 깔보이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한 가지 태도 때문에 가볍게 여겨진다. 이 이야기는 강해지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 세상을 설득하는 법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왜 나이가 들수록 만만해지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이 기준을 이해하는 순간, 존중은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부담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책임이 많다는 핑계로 관계의 불편함을 밀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만남 하나, 전화 한 통의 여운이 길게 남는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 괜히 지치는 날이 늘어난다. 말을 조심해 골라 했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가볍게 취급받은 느낌이 들고, 호의로 건넨 말이 당연한 권리처럼 되돌아올 때도 있다. 화를 내자니 체면이 걸리고, 웃어 넘기자니 마음이 달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말수가 줄고 속마음을 접어두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감정 앞에서 많은 시니어들은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나이가 드니 마음이 좁아졌나 하고 말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고통은 성격의 약함이 아니라 관계에서 생겨난 반복된 기대와 실망의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늘어서가 아니라 감당하지 않아도 될 관계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의 피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해온 태도의 결과일 수 있다. 특히 노년에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진다. 불편한 말을 삼키고 서운함을 애써 이해로 덮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 속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다. 부탁은 늘어나고 배려는 줄어들며 존중은 말이 아닌 기분으로만 남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피하지 않게 된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만만해질까? 이 질문은 성격의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곳에 놓여 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한 신호로 드러난다. 대놓고 무례하지는 않지만 약속 시간은 점점 가벼워지고 말은 끊기며 설명을 요구하는 순간이 잦아진다. 예전에는 묻지 않던 사적인 부탁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거절하면 괜히 미안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때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는 서운함이고 다른 하나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쉽지 않다는 조심스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웃어 넘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관계의 기준이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다. 노년의 관계는 효율보다 정서의 기대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역할과 성과가 관계의 질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태도와 분위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선을 낮추면 관계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요구하는 쪽은 편해지고 받아주는 쪽은 설명하는 사람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 지배되기보다 그 행동을 허용하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더 크게 흔들린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반복되는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경계의 소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존중받으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존중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존중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태도에서 생겨난다. 아무 말 없이 넘겨온 순간들이 쌓일수록 상대는 그것을 성품이 아니라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거절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의 거절은 설득의 대상이 된다. 차이는 말의 강도가 아니라 평소에 지켜온 선의 높이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관계를 대하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다. 더 잘 설명하려 애쓸 필요도 갑자기 강해질 필요도 없다. 다만 내가 어떤 순간에 스스로를 낮춰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된다. 그 인식만으로도 관계의 무게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다음 사유는 우리가 왜 그 선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부분은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어색해질까봐, 혹은 괜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마음을 접는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의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남아있는 인연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진다. 그래서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서운함을 이해로 바꾸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정도쯤이야. 나만 참으면 된다고. 그러나 그 선택은 순간의 평온을 주는 대신 오래 남는 부담을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의 사건보다 내부의 계산에서 잘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손해를 보는 것보다 관계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선택은 결국 더 큰 상실을 부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를 붙잡기 위해 선을 낮췄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소진되었다. 이쯤에서 많은 시니어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오래된 관계이고 지금까지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화가 반드시 큰 행동에서 시작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존엄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작은 판단의 반복에서 지켜진다. 언제 대답할지, 어디까지 설명할지, 무엇을 굳이 이해해 주지 않을지 대한 선택들이 모여 태도가 된다. 이 사유를 받아들이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 상대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할 이유도 줄어든다. 대신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이 상황에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이다. 이 확인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게 된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나면 사람들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여전히 같은 부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건네지만 그 무게를 받아들이는 쪽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며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된다. 이 요청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가? 아니면 습관처럼 떠넘겨진 것인가? 그 짧은 멈춤이 관계의 흐름을 바꾼다. 놀랍게도 많은 경우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선을 조정한다. 사람들은 흔히 단호해져야 존중받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존엄은 소리를 높이는 데서 생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감정을 앞세운 거절은 반발을 낳지만 기준이 담긴 침묵은 자연스러운 간격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 태도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분명하다. 이 차이는 작은 장면에서 드러난다. 약속을 미루는 방식, 부탁에 답하는 속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나누는지 같은 사소한 선택들이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예의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준이 된다. 기준이 생기면 관계는 안정된다. 상대는 더 이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험하지 않고 나 역시 매번 마음을 소모하지 않게 된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피로를 눈에 띄게 줄여준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머무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인식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내부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기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관계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달라진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그것을 곧바로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내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떠올린다. 이 변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를 자리를 정리하는 일에 가깝다. 그렇게 마음속에는 불필요한 설명이 줄어들고 대신 조용한 여유가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에서 겪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로 이해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꼽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소모시킨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존엄은 공감을 얻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고. 우리는 그동안 설명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설득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오래 갈수록 마음의 힘을 빼앗는다. 이 사유를 받아들이면 관계의 목적이 달라진다. 더 이상 모든 상황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대신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때로는 대답을 늦추고 때로는 말을 아끼며
때로는 굳이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이런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존엄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다. 그 결과 나를 해롭게 하던 관계는 스스로 힘을 잃고 남아야 할 관계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킨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마음을 소모시키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났을 때 비로소 혼자의 시간이 편안해진다. 고요해진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증명받지 않아도 충분해진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존중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된다. 이제 관계를 바라보는 눈은 한층 더 단순해진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그 이유를 길게 분석하지 않는다.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며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는다. 대신 한 가지 기준만을 조용히 떠올린다.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조정하게 만드는지. 이 기준 앞에서는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붙잡을수록 삶 전체를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태도라고.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오랜 습관처럼 몸에 밴 양보와 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다. 말을 아끼는 것이 무례처럼 느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진다. 존중은 감정을 쏟아부을수록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 비로소 숨을 쉰다는 사실을. 그 간격 속에서 관계는 제자리를 찾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겪었고 수없이 많은 관계를 통과해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경험을 정리할 기준이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 구분이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진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특별한 표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다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았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사람일 뿐이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다.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를 향해 간다. 많은 시니어들이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끊어내는 장면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날들 속에서 찾아온다. 더 이상 억지로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의 기분을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타인을 바꾸는 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출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존엄은 상대의 태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해둔 기준 위에서 조용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이 말은 노년에 특히 깊게 와닿는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많지 않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결론은 단순하다. 노년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가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다. 마음이 작아지는지 아니면 편안해지는지, 자꾸 나를 낮추게 되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는지, 이 감각은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소음을 덜어내는 일에 가깝다. 소음이 사라지면 오래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 혼자 있는 시간의 안정,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경계.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사람은 더 이상 쉽게 깔보이지 않는다. 존엄은 주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 더 이상 존중을 구걸하지 않고 불필요한 친절로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리지도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주고 가능한 만큼만 받는다. 그 단순함이 노년의 삶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되찾는 일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평온은 외부에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인간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선택을 멈추는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이 말은 노년에 더없이 현실적이다. 이제는 더 보여줄 것도 증명할 것도 많지 않다. 남은 시간은 조용히 살아내기에 충분하다. 관계가 그 시간을 갉아먹지 않도록 지키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면 충분하다. 나를 해롭게 하는 행동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 그 자체가 존엄이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어 오래도록 이어진다.